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두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정성과 염정상성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상성 조합이 염정탐랑, 염정천부, 염정파군, 염정칠살, 염정천상에서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 공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2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성조합을 할 때는 각각의 별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염정을 일단 먼저 알아보고 염정과 함께하는 별들의 특성을 숙지한 다음에 2가지의 별이 가지는 특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은 두수 전설의 비중, 간신에 해당되죠. 간신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염정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글자가 이 가둘숫자입니다. 가둘숫자. 사람을 일정 테두리 안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라는 것은 직장의 테두리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사람이라는 느낌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의 울타리, 어떤 경계선이 있는 부분은 다 가둘수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염정이 관록을 주관합니다. 기본 명반에서 염정이 위치하는 자리에 그 12사항궁 이름이 관록궁이었습니다. 그 염정 말고도 뭐가 있었나요? 천상이 있었죠. 그래서 천상도 관록을 주관하고 염정도 관록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것 중에 보면 염정천상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2개 다 관록을 주관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특성이 아주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록과 관록이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염정은 정화, 십천간으로 정화가 되고 북두성에 속합니다. 성향이 강한 별이죠. 강한 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돌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밀리 정신, 내 가족, 내 사람, 그죠? 그리고 내 조직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정이 화기를 맞잖아요. 사화에서 화기를 맞으면 염정화기가 되면 이 염정화기가 하필이면 관록궁이 있었다. 그러면 관제소송을 당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일단 관제소송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정이 가돌숫자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피혈자입니다. 혈을 주관한다는 거죠. 피. 그래서 이게 혈연지간, 가족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내 가족이 울타리에 있잖아요. 그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혈연, 혈육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 염정이라는 별이 만약에 지뢰궁이 뭐였습니까? 질병이 보는 궁이죠. 이 지뢰궁에서 염정화기가 되면 혈질, 비혈자에다가 질병질 해서 혈질 어떤 거냐면 피와 관련된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당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병과 관련되는 피와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병들이 앓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물한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성을. 왜 그랬냐면 자기 테두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요 안과 밖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그 안의 것들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고 또 나르시즘이 좀 강합니다. 자기가 그 조직해 놓은 네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염정이 보면은 리더십도 있고 우두머리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테두리에서 자기가 최고 잘났으니까 자기 도치, 그죠? 자기 도치. 그리고 자기가 쳐놓은 테두리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폐쇄적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비밀스럽게 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권위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자기 과시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정의 특성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자로 가둘 숫자, 피혈자 두 개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정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망할 경우에도 피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피볼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피와 가장 가까운 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칠살이 있잖아요. 그죠? 칠살도 보면 숙살직이기 때문에 피를 볼 일이 있죠. 그래서 피 볼 일이 있는 게 두 개의 별이 만난 거예요. 염정 칠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염정 천상을 보면 천상이 그 한자로 도장인입니다. 그래서 인수, 보좌하는 성격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좌하고 키우고 양육하지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덕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보좌하는 성격이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상이라는 별이 기본 면방 구조에서 신궁을 자미하고 천부가 와 있는 구조를 이제 기본 면방 구조라고 했죠. 그때 별자리를 포국을 해보면 관록궁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염정과 천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상은 관록을 주관한다. 그리고 십천간으로 임수다. 그 임수가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이 보면 성품이 좀 훌륭해요. 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비유가 되죠. 그렇게 연계해서 좀 관련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상은 남두성에 속합니다. 별자리 앞에 천자가 붙으면 남두성이라고 그랬죠. 남두성에 속한다. 그래서 이 천상이 이러한 특성과 위에 언급해드린 염정의 특성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염정이 십천간으로 정화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상은 십천간으로 임수였어요. 그냥 오행의 단식 판단으로 보면 이 수극화가 되잖아요. 임수가 정화를 극하는 수극화가 되어가지고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정화의 어떤 악한 부분을 제어한다. 염정의 악한 부분을 제어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간합의 과정 그 관계로 보면 정임 합목의 관계잖아요. 이 두 개의 관계는 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미가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 성격이 좋다. 그리고 공주병의 염정과 그죠? 왕자병, 공주병의 염정과 책임감이 강한 천상. 부모님은 책임감이 강하죠.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천상이 만나가지고 매사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죠. 아마 염정천상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정도 테두리를 쳐서 어떻습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죠.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리고 부모도 어떻습니까? 내 자식과 아닌 거 밖에 가정 밖, 가정 안 배타적이죠. 그래서 염정과 천상은 두 별이 다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흑백이 분명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염정 천상은 영웅주의가 강합니다. 염정이 그 자기가 쳐놓은 테두리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잖아요. 최고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웅이 되도록 뭡니까? 천상이 옆에서 보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웅주의가 강하다. 폐쇄적이기도 하죠. 염정은 폐쇄적인 염정하고 보좌적인 천상이 만났기 때문에 공무원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폐쇄적이잖아요.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잖아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쉽게 안 무너지는 울타리죠. 그래서 대기업의 직원이 된다든지 교사는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죠. 학교 테두리는 일반 사회 테두리하고 또 다르죠. 안전지대잖아요.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뭡니까? 인수죠. 가리키는, 양육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천상의 어떤 특성, 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도 어울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하는 게
염정천상 조합에서는 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염정천상이 여기 오게 되면 요 맞은편 궁에 뭐가 오냐 하면은 파군이 와요. 파군은 어떤 개창력, 뭐 쌍, 겸직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군의 겸직은 뭐냐 하면 항상 동업을 하는 걸 뜻합니다. 동업. 그래서 이 파군의 영향으로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동업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안정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염정천부를 보겠습니다. 천부는 재고입니다. 재물창고죠. 그리고 십천간으로 무토의 비유가 됩니다. 앞에 천자가 붙었기에 남두 주성이 되죠. 천부는 황구기 때문에 주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별들은 전부 다 남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정은 가둘 숫자, 천부는 재고, 이 둘 다가 보면은 재물창고니까 재물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부류들이 보면 보수잖아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바뀌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존 시스템에서 내가 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염정도 가둘 숫자 보수적인데 천부도 재고로서 보수적이다. 둘 모두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정은 정화가 되고 천부는 무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생토의 관계로 해서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토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염정천부가 길을 보면 요금 우차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금이니까 이게 금이죠. 금이 또한 뭘 받다? 부를 받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부기쌍전한다. 부하기도 하고 귀함도 있고 두 개가 다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다르게 또 이제 보면 염정 자체가 관록을 주관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천부가 재백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재관이 함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간 쌍미가 됩니다. 두수에서 삼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조가 명궁을 기준으로 재백궁하고 관록궁 요 세 개를 엮은 게 삼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백 돈 버는 거 하고 내가 하는 일 관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명을 감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재관이 중요한데 이 염정천부가 재관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성을 본다거나 주변에 구조가 좋으면 아주 아름답다, 쌍으로 아름답다 해서 재관 쌍미가 됩니다. 그리고 염정파군을 볼까요? 염정파군은 파군이 줄모자잖아요. 깨트릴 박자. 그리고 부처궁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기본 명반에서 도가 쪽에 진희 선생님이 이제 그 발전시킨 학문이 자미두수기 때문에 도가에 수련하는 입장으로서는 옆에 있는 아내가 나의 전기를 줄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그 수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파군으로 봤다라는 거죠. 나의 정을 이제 가져가는 사람, 깨트리는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부처궁에 파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원래 어떤지 보고자 한다 그러면 물론 부처궁도 보셔야 되겠지만 파군의 별이 어떤 상태인지도 봐야 됩니다. 파군 자체가 부처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천간에 개수가 있고 강한 별입니다. 그래서 북두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정파군이 묘유궁에 오게 됩니다. 묘궁에 오게 되고 또 유궁에도 염정파군이 오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동궁할 때 요 위치에 따라서 이 별자리가 편지 아니면 함지가 됩니다. 편지라는 것은 보통 밝기고 함지라는 건 어둡다라는 걸 뜻하죠. 뭐 사실은 편함지 그러면 그냥 퉁쳐서 함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묘함지 밝은 쪽, 그 다음에 평한함 해서 뭉쳐가지고 뭐 함지 이렇게 퉁칩니다. 세밀하게 구분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정은 정화가 되고 그 파구는 여기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단식 판단으로 수극화가 됩니다. 수극화가 되고 어떤 천간합의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게 정계충이잖아요. 염정천상은 정임합이었는데 지금 염정파구는 정계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 염정상성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14정성의 10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별들의 특성이라든가 관계를 파악을 할 때 10천간 부여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가 화를 극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역으로는 화수미제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 나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미제, 화와 수가 만나지 못해서 서로 건너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화를 극하는 전개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염정이 보면 결점인데 어차피 염정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염정 삼성이니까 염정이 가지고 있는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염정은 보면은 사실 가둘 숫자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국화하게 되면 이 염정인 정화가 깨져서 보수적인 속성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깨고 난 다음에 이 파군이 가지고 있는 파군은 뭡니까? 개창력,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 이제 주역에 화수미지라는 말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염전천상에는 정미합이었잖아요. 이 염전천상의 경우는 수화 기제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정상, 이 염정하고 천상을 정상조합이라 그러거든요. 이 정상은 수화 기제로 보는데 제가 이제 소선 8개를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 그 수화 기제 같은 경우에는 외계에 위에 육감수 수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양, 사실 주역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 이렇게 되어 있는 상을 육감수라고 해서 이게 수의 특성이 있고 양, 양, 그 삼미화라고 해서 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미화는 안에 4개에 오고요. 육감수는 외계 밖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제라고 하는데 왜 기제라고 하냐면은 수는 성량이 아래로 흐르는 성격이 있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난다는 거죠. 내외가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녀가 만난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육감수는 중남이고 삼미화는 중녀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릴태, 지천태와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고 63번째, 그러니까 63번째의 괴가 되고 주역은 총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계가. 제일 마지막 계가 64번째 화수미제인데 이 구조가 수화기제의 구조에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위에 올라갔고 수가 아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수미제, 아닌 미자 건널 제자, 못 건넜다라는 거고 이미 기자 건널 제자, 이미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는 위로 타오르는 속성이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방향성이 안 만나고 있죠. 못 만났죠. 그래서 화수미제로 해서 그 대선계 64개의 순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시 이제 판서를 하고 또 2가지 남아있는 별들을 하겠습니다. 4번째, 염정 7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살은 장성이죠. 장군의 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숙살지기, 숙살. 상대방을 이제 멸하는 거죠. 그리고 십천간의 책에는 신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금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7살은 가부인, 태음을 좋아해서 로맨티스트다. 그래서 남두성에 속한다.
염정의 보수 폐쇄적인 별하고 칠살은 변동의 별이 만났습니다. 칠살이 기본 명반에서 어디에 오냐 하면 천이궁에 옵니다. 천이궁에. 그러니까 천이궁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별이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나댄다라고 그러죠. 칠살이 있으면 좀 나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이 이러한 각각의 특성으로 어떤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업, 뭐 부업이라 하기도 하고 집안의 일, 가업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홀로 자립을 해서 후에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염정칠살이 됩니다. 그래서 염정도 자기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고 칠살은 행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활동을 해서 거머쥐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독립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 능력이 강한 염정. 왜 행정 능력이 있습니까? 염정 자체가 관록을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뛰어난 염정하고 장성이 장군이 보면 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휘하의 장수들을 또 군사들을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군대는 규율이 깨지면 끝이잖아요. 그렇듯이 칠살은 관리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 능력에 염정하고 관리 능력에 칠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총무를 맡겨놓으면 참 잘한다는 거죠. 이게 그 살을 보면 이 염정하고 칠살이 살을 보잖아요. 육살성을 보면 이공계나 기술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칠살 자체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금은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다루는 부분 이공계 기술계통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염정칠살을 줄여서 정살조합이랍니다. 정살조합에 염정도 제가 말씀드릴 때 피라 그랬죠. 그리고 칠살도 장성이기도 하고 숙살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살조합이 뭐 염정이 화기가 만났다거나 칠살 화기는 없습니다. 칠살에는 사화가 없습니다. 사화가 없는 정성이 있어요. 천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살조합에서 염정에 화기가 붙거나 또 경량타라, 화성, 영성, 화령이죠. 이 양타와 화령을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정살조합에 염정화기가 붙고 양타 화령을 보게 되면 노상매시라고 했습니다. 길롯자, 윗상자, 길 위에서 묻을 맺자 죽음시거든요. 시체를 묻는다라는 뜻이 노상매시입니다. 그래서 염정칠살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염정화기가 무섭습니다. 분명히 뭔가 탈이 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염정탐랑입니다. 염정탐랑은 제가 줄을 꺼서 구분을 안 했네요. 염정탐랑인데 탐랑은 도화입니다. 탐랑이 정도화, 첫 번째 도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염정은 차도화, 두 번째 도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도화 별끼리 만났네요. 그래서 탐랑 자체는 도화를 성격을 띠는데 재앙화자와 복복자입니다. 재앙과 복을 뭡니까? 주관하는 별이다. 때에 따라서는 화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탐랑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십천간으로 간목이 되고 북두성에 속하죠. 탐랑은 강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 염정탐랑은 보면 사궁하고 해궁에 있게 됩니다. 이 사궁과 해궁에 이 정탐이 오게 되면 함지가 돼요. 별이 어둡단 말이죠. 별이 밝으면 괜찮은데 별이 두 개의 별들이 함지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 변화가 많습니다. 인생에 파고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도화이기 때문에 도화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교습을 통해서 주색 잡기가 항상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제 접대에서. 그래서
주색 잡기로 흐를 가능성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색 잡기로 흐르는지 아니면 대인관계의 처세의 달인으로 되는지는 염점 탐낭을 기준으로 해서 삼방 사정에서 별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화성이 많다 그러면 주색 잡기로 흐를 확률이 도화로 흐를 확률이 많고, 또 천형이라든가 천량, 그리고 제어하는 인자가 많다 그러면 다른 별들이 밟고 잡아주는 능력이 많다, 보좌 별들, 그죠? 백간조공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공망성이 있으면 이런 또 도화성을 또 드러내기 때문에 굳이 또 주색 잡기 도화로 흐른다고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사화, 로건, 과기, 별들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달라짐이죠. 사화의 로건, 과기와 육길성, 좋은 역할을 하는 육길성과 또 그 육살성,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화성이라든지 공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잡성들의 조합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염정탐낭은 삼방에서 보통 그 살파랑을 만나요. 그래서 살파랑이라는 게 칠살의 살, 파군의 파, 탐낭의 랑이잖아요. 그래서 살파랑 구조는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파랑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집념이 강하고 꼭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 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살이 있기 때문에, 칠살은 숙살직이잖아요. 그래서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칠살이 이제 금을 나타내니까 건축업, 이런 쪽 계통, 그리고 탐낭이 그 신미안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 계통, 그리고 탐낭이 교제 접대에 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이런 쪽에 종사할 수가 있다, 많다, 가능성이. 그리고 이 염정 탐낭은 정탐주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낭이 검은고 소리, 배급이 켠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누가 이렇게 켜나 보러 갔었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화다. 이 도화도 결국은 남녀 간의 사랑, 애정, 그런 부분들이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급이라는 그 멋진 남자를 와 연애하고자 먼저 대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달기, 탐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화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교제 접대니까 사람을 만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 즐기고 누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교적이면서 아주 흥취가 광범위하죠. 다양한 범위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탐이 제2의 별을 만나잖아요. 창곡, 문창문곡이라든지 용지, 봉각, 그리고 또 도화성을 보게 되면 예술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예계, 설계, 화가, 사진 작가, 화가 아무나 못하죠. 예술 감각이 있어요. 설계도 똑같죠. 디자인 능력,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죠. 사진 작가, 당연한 거고요. 요리도 보면 예술이잖아요. 요리 보면은 그 맛을 그려보잖아요. 예술입니다. 그리고 화장, 미용, 꽃꽂이,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직업군이죠. 결국 도화라는 게 뭡니까? 정도와 차도라는 게 감정적인 별이라는 거예요. 탐낭하고 염정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깔고 가는 별이다. 그리고 이 탐낭은 투기와 모험을 즐긴다. 왜? 새로운 남자, 배급에 대해서 연애하자 그러잖아요. 원래 자기의 주군인 은나라 주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새로운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랑 연애하자고 먼저 대시하잖아요. 투기와 모험을 즐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정에 관련되는 상성 5개의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